계약이 이행 전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계약이 이행 전에는 계약금을 계약을. 이거는 민법 565조에 의해서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 하도 당연한 이런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약이 그 이행 전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민법 565조에 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약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가 해약금을 지급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565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내용 제5조에 계약이 해제는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중도금 또는 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해약금의 약정으로 계약서에 이 조항이 없어도 이 조항이 없어도 민법 565조 5조 제1항에 정한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법률의 근거에서 매수인과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과 임대인은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쨌든 해약금은 일정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이 구속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권리를 정한 것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위약금과 다르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해약금하고 위약금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좀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해약금하고 위약금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해약금, 위약금. 이 해약금은 민법 제 465조에 의해서 별도로 약정이 없다도 당연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뭐 그 상대방 매도인과 임대인은 이거 스스로 임차인은 스스로 또는 매수인 집을 산 사람이라든가 집을 빌린 사람은 스스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지었으니까 그걸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매도인과 임대인은 돈을 받았죠. 그러니까 받은 돈 10%하고 해약금 10%. 그러니까 이게 배액이 되는 거죠. 이게 배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이게 바로 해약금. 위약금은 뭐냐면 이런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 착수 전이나 이후에 계약 착수 이후에 계약 이행 지체 또는 불능, 계약 이행을 불능하지 않거나 계약 중도금, 잔금, 지급 등을 하지 않을 때 이럴 때에는 이렇게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로 그 상대방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때 또는 약정 해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로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대명을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아예 금액을 명시할 수도 있죠. 뭐 손해배상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이라 할 수도 있고 또는 1억 원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아예 계약을 깨기 싫으면 깨지 못하도록 하려면 아예 뭐 10억 원이라 할 수도 있고 또는 보통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게 많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손해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약금이 계약금 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나 한 15%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초과된다 그러면 이 계약금 정도 수준으로 감액 청구하게 되면 감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계약 이행 전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계약의 이행 전이라는 말을 봤을 때 또 하나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 건 계약이 이행 전이라는 게 뭐냐? 계약이 이행 전이 뭐냐? 여러분, 계약 이행의 착수전이라는 거는 착수전의 의미는 뭐냐? 의미.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되기 이렇게 주계약을 5월 1일 날 하고 계약금 지급하는 것도 5월 1일 날 지급을 했어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하죠. 같은 날 주계약도 하고 그리고 계약금도 지급했어요. 예,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도 하고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중도금 이때 계약금 5천만 원 지급했고 중도금 1억 원 그리고 잔금은 6월 30일 날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했다. 이랬을 때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 금액이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파트 금액이 얼마 올라가냐면 계약하고 나가지고 며칠 안 되니까 뭐 1억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1억. 이런 경우 많이 보죠. 1억 원이 뛰었어. 그랬더니 조금만 더 가니까 계속 올라가고 매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집주인 입장,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금을 배액으로 지급하고 받은 돈 5천만 원하고 추가해서 5천에서 1억 원을 지급하면 그 1억은 자기 돈 5천만 원하고 받은 돈 5천이 되는 거죠. 매수인한테. 그 지급하고 나면 5천만 원만 그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면 해약금으로 지급하면 5천만 원 벌 수가 있는 거죠. 1억이 올랐으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 바로 잔금을 지금 5월 30일 날이 아니라 5월 2일 날 바로 잔금을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계약 이행이 착수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날짜에 꼭 이때를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언제든지 매수인이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급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중도금이나 잔금이라는 기간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냐? 그 매수인이나 집을 산 사람이라든가 집을 빌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돈을 빨리 주면 좋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서에서 중도금 잔금 날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으로 이 잔금 지급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 이런 특약이 없다고 하면 아무 때나 빨리 지급하면 되고 이렇게 빨리 지급해버리면 돼. 가격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깰 것 같다. 그럼 바로 통장에 놓아버리면 돼.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 계약이 이행이 된 거야. 그러면 매도인과 임대인은 계약을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법적으로 깰 수가 없어요. 그럼 계약의 이행을 주장해서 그래도 계약의 서류를 안 준다. 그럼 법원에 공탁해놓고
소유권 전등기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임대차 같은 경우는 전세 보고 죽는다. 그럼 빨리 계약을 이해하고 잔금 지고 명도 소송하면 돼. 집 벼달라.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계약 이행이 창출의 의미 중에는 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의 의미라는 이 날짜가 돼야만이 계약이 창출되느냐 그 이전에도 언제든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왜냐면 임차인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려고 규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계약을 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먼저 지급한 거는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권리다. 그거는 임차인과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인이나 집을 파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을 못하려면 중도금 잔금 날짜는 반드시 그 날짜에 지급하고 그 이전에 지급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만들어놔야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상담을 많이 했어요. 막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안 오르니까 계약을 깰라 그러니까 빨리 중도금 일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중도금이 뭐 1억이다. 5천만 원 먼저 넣으면 되죠, 뭐. 5천만 원. 돈으로 1,000만 원 넣으면 되죠, 뭐. 그 계약이 이행이 된 겁니다. 이행이 착수가 됐기 때문에 그 상대방 계약을 깰 수가 없다. 이거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